2010년 9월의 늦은 밤 중국 후난성 시머년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던 19살 샤오샤는 방금 퇴근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샤오샤의 집으로 가려면 공장 바로 앞에 오렌지 과수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작은 길을 지나가야 했어요. 말 그대로 작고 좁은 길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엔 다소 좀 불편했죠. 거기다 가로등도 없고 온통 오렌지 나무들 뿐. 하지만 이 길로 안 가면 더 멀리 뺑 돌아가야 되는데 오렌지 과수원 요 사이 길로 가로질러 가야 몇십 분이나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그녀는 여러 번 이 길을 통해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도 못했죠. 늘 오가던 오렌지 과수원 사이 이 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줄.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그랬듯이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타고 샤오샤가 오렌지 과수원을 딱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를 덮칩니다. 으악! 순간 그녀는요 들깨인 줄 알았대요. 그녀는요 몸이 채 반응하기도 전에 어떠한 강력한 충격으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기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몸에 느껴지는 기분 나쁜 스킨십. 기분 더럽게 정신을 차려보니 웬 남자 하나가 내 몸을 막 더듬거리고 있어. 당연히 너무 놀랬겠죠. 이 뭔 개새끼냐. 비명을 악! 그 순간 그녀에게 날라온 건 이 알 수 없는 남자의 주먹뿐. 이 남자는요. 조용히 해. 죽고 싶지 않으면. 너 계속 악지르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때린다. 아, 힘의 차이와 엄청나게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을까.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놈은요 샤오샤를 건드린 후 그녀를 죽이고가 아닌 그대로 그녀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소지품만 챙겨 도망갑니다. 남겨진 그녀는요 덜덜 떨면서 펑펑 울면서 집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새벽 3시쯤 집으로 들어온 그녀. 가족들은 눈앞에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서 있는 샤오샤를 보고 정말 너무 놀랬겠죠.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요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에는 샤오샤가 말립니다. 왜냐? 신고하면 마을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될 텐데, 직장 사람들까지 알게 될 텐데, 그럼 나 그거 당한 거 다 노출되는 거 아니야?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되는 게 나 정말 두렵고 싫어. 아니, 근데 피해자 아니에요. 가해자면 욕 듣겠지만 피해자잖아. 가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여튼 이때 샤오샤의 부모님 그리고 경찰까지 그녀를 막 설득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놔요. 그 일이 바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입니다. 이후에 샤오샤는 모두의 설득 아래 이놈이 남긴 정액을 추출하기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가 사건이 벌어지고 한 3일 정도 후였나봐요. 안 나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 경찰은요 바로 전담팀을 구성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요. 뭐야, 이 의류공장 근처 오렌지 과수원에 샤오샤 같은 사건이 많이 있었네. 샤오샤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구만. 무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오렌지 과수원에 숨어있던 한 남자한테 10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게 확인된 거예요. 가장 어린 피해자는 겨우 14살,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50살이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건 피해자가 10명 이상인데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맨 처음 샤오샤가 망설였던 그 이유 때문이겠죠. 피해자 입장에선 이 신고조차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테니까. 이 샤오샤는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얼마나 이놈에게 맞았던 건지 얼굴이 다 긁힌 자국 플러스 전체적으로 퉁퉁 부어가지고 누군지 몰라볼 정도였대요.
이 때문에 며칠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오렌지 농장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남자, 지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변태적인 범죄를 일삼는 이놈은 누구인가? 그는 또 범죄를 저지를까요? 경찰은요, 범인에 대한 단서를 추가적으로 얻기 위해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피해자 중 그 누구도 어두운 밤 갑자기 나타난 범인에게 기습을 당했기에 안 보여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조사는 계속 그 자리.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찰 분석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오렌지 과수원의 면적은 1만 에이커에 달합니다. 주변에 가로등 없고 서로 엇갈려 있는 길이 수백 개예요. 당연히 CCTV도 없고, 그리고 오렌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두운 저녁에 딱 오렌지 나무 뒤에 서 있으면 감쪽 같아. 안 보여. 이게 이 범인에게는 숨어있기 찰떡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수원이 의류 공장과 가까워. 그런데 이 의류 공장에 이쁘장한 어린 여자애들이 많이 다니네? 저녁에 퇴근하는 애들이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이 과수원 가운데 좁은 길로 많이 다니거든. 이거 가만히 지켜보다가 먹잇감 보이면 사냥하기 딱 아니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범인 오렌지 과수원의 주변 환경과 의류 공장 상황을 잘 아는 남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범인은 오렌지 과수원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성들을 때리고 협박했어요. 이는 어느 정도의 폭력 성향과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상이면 이런 짓 안 하지. 거기다 그는 괴팍하고 변태적인, 또 여성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욕이 강한 남자로 보입니다. 경찰은요,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즉 이 범인은 경찰이 수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범인은요, 이 짓거리를 무려 3년간 해왔어요. 오늘은 안 할까요? 매일 하던 새끼가? 경찰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위험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자. 뱀을 굴 밖으로 유인하자. 여자 경찰관 중에 한 명을 일반인으로 위장, 오렌지 과수원에 넣어보자 이거예요. 범죄가 일어난 오렌지 과수원은 어둡고 외딴 곳입니다. 만약 여성 경찰이 위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놓쳤어? 그럼 정말 이 경찰관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계획엔 어느 정도의 큰 위험이 따르죠. 경찰은 어떤 여성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낼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성 경찰관이 손을 들어요. 제가 갈게요. 그녀는 후난 경찰대학을 졸업한 25살 여성 경찰관 양민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미친놈을 이 과수원 밖으로 끄집어 내볼게요.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류 공장에 가서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과 습관에 대해 묻고요. 그리고 적당한 작업복과 자전거를 골라 타고 다니는 척해요. 일부러 자기 머리도 짧게 자릅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옅은 화장까지 해요. 그리고 그녀는 어느 기간 동안 정말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퇴근하는 척 나와서 진짜 직원인 척 자전거를 타고 오렌지 과수원 가운데 길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안 나와. 며칠을 이렇게 해도 왜 안 와? 설마 눈치챈 거 아니겠지? 아무 소득 없이 지나가던 하루하루. 그러던 어느 날 양민이가 또 계획대로 저녁에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이때 그녀를 보호하려고 당연히 주위의 경찰이 매복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경찰이 비명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누가 있나 보다. 야, 얼른 저기로 가! 얼른 쫓아가!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이 이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나왔어. 그리고 양민이한테 이제 접근하려고 과수원이 넓으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걸어서 그녀 쪽으로 가는데 어두우니까 근처에 매복 경찰이 있는 걸 모르고 이 매복 경찰 뒤를 지나간 거예요. 이 범인이.
그러니까 놀라니 매복 경찰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다른 경찰관이 또 이제 이 소리 듣고 지금 이거 무슨 소리냐, 누구 있다, 얼른 쫓아가라. 갑자기 막 주위가 어수선해지니 이 진짜 범인 뭐지? 했겠죠. 얘네들 뭐야? 설마 경찰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체포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오히려 이 실패가 전환점이 됩니다. 경찰이 이 과수원 좁은 길에서 바닥에 버려진 자전거와 그 옆에 진흙투성이의 면장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전거 바로 이전 피해자인 샤오샤가 빼앗긴 자전거네. 샤오샤 거네. 그럼 이 진흙투성이 면장갑은? 조사 결과 이 면장갑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그러니까 벽돌 노동자들이 많이 쓴다는데, 경찰은 여러 피해자들의 자백과 합쳐 용의자의 대략적인 프로필을 그려봅니다. 범인이 사는 곳은 아마 사건 발생지 과수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왜냐? 현장에서 샤오샤에게 뺏었던 자전거가 발견됐잖아요. 멀었다면 자전거를 안 탔겠죠. 대중교통을 탔겠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뺏기 전까지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크고, 뺏은 다음에 자전거를 탄 거다. 그리고 가까우니까 3년 동안 주구장창 와서 범행하고 도망가고 한 거였겠죠. 면장갑으로 보아 건설 현장 일을 하는 노동자로 보이고, 피해자들 진술로 봤을 때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되게 마른 남자로 추정이 됩니다. 즉 과수원 근처에 사는 마른 건설 노동자. 경찰은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과수원 근처 모든 건설 현장을 하나하나 다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 과수원 근처에 공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벽돌 나르는 노동자 또한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용의자 식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경찰은요, 범인 체포 실패했을 때 경찰 본인들의 존재가 너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동안 이 새끼 눈치 보면서 범행 안 하게 생겼다, 잠적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간이 큰 건지 멍청한 건지 이놈이 조사 중인 걸 뻔히 알면서 또 범행을 했네, 이 새끼가. 그날 밤 또한 늘 그랬듯이 이놈은 한 여성을 성폭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나무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여자 하나가 지나가네. 너다. 딱 기습하려고, 딱 덮치려고 뛰어나갔는데 웬걸, 마을 사람 한 명이 더 지나가네. 그 마을 사람과 나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야! 너 뭐야? 너 상습범 그 새끼지? 이 피해 당할 뻔한 여성과 이 마을 사람이 이 범인 잡겠다고 반대로 뒤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놀래서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뒤로 빠꾸 도망간 겁니다. 결론은 이때 역시 범인을 잡진 못했지만 이 마을 사람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줘요.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와 과수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바로 그냥 내가 쫓아갔지. 그런데 이제 놓쳤거든요. 놓치고 한 몇 초 지나 오토바이 소리가 싹 들렸어요. 오토바이 소리? 예상대로 경찰은 과수원 진흙길에서 오토바이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유리 덮개 같은 것도 발견했어요. 느낌상 이거 범인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네모난 거 이거 뭐야? 바로 경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요. 이 네모난 거 이거 뭐에 쓰는 겁니까? 이거 오토바이 계기판 덮개네요. 그러니까 추정했을 때 이놈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서둘러 도망가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오토바이 계기판이 망가졌네. 덮개가 뜯어졌어. 몰라. 그냥 두고 도망간 겁니다. 자, 범인은 건설 현장에 벽돌 나르는 노동자입니다. 그는 과수원 근처에 살면서 종종 오토바이를 타요. 플러스로 그의 오토바이 계기판 덮개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은 위지거라는 남자. 그의 집은요, 오렌지 과수원 옆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아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고 평범한 외모에 마른 몸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친구도 많지 않아요. 직업은 건설 현장 노동자.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마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친구 많지 않은 사람 많고 이런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특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바보가 아니죠. 그의 집을 기습 수색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요. 그의 집 뒷마당에서 계기판 덮개가 없는 망가진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발견된 계기판 덮개를 위즈거 오토바이 계기판에 딱 덮어봤더니 엄마야, 딱 맞아. 이거 네 거네? 이 밖에도 경찰은 그의 집에서 여성들이 입었던 수십 개의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네가 입으려고 산 거냐? 여기서 팩트는 이 위즈거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속옷 자기 아내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발견된 속옷 중에 피해자들 것도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위즈거를 알고 있는 이 이웃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에? 위즈거가 여자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요? 경찰 양반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남자 그럴 사람 아닌데? 그 남자가 얼마나 착한 남잔데, 정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돕고 싶어하는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착한 남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정직한 남자가 왜 여러 여성들을 강간한 오렌지 과수원 상습 변태 새끼가 된 걸까? 증거까지 나오니 지가 얼마나 버틸 거예요. 체포되자마자 자백합니다. 그럼 왜 이 짓거리 한 걸까? 이놈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여자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강했다고, 늘 여자들의 모든 것이 궁금했고 모든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렌지 과수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그쪽에 젊은 여자애들이 많이 다니거든. 그쪽이 가로등 하나 없어가지고 어두컴컴하니 새벽에 저녁에 엄청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좋아. 이놈은요, 매번 범행 전에 용기를 얻는다면서 술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과수원에 숨어 지켜보는 거예요. 아, 오늘은 누굴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오, 너다. 여자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대요. 그냥 그 짓거리만 하고 싶었을 뿐. 이 무슨 개또라이 같은 소리야.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엄청난 쾌감과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취감까지 느끼고 자빠졌어. 지 말로는 이 맛을 못 잊겠어. 중독된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이 짓거리 해온 거예요. 가만히 뒀으면 30년, 300년 동안 이 짓거리 했겠죠. 지 것이 썩어 뭉들어질 때까지 그냥. 여러분, 중국 재판부 이놈에게 어떤 선고를 내렸을까요? 늘 그렇듯이 사형? 의외로 이때 법원은 위즈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20년? 이거는 중국 치고 너무 가볍게 나온 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지금 사망자가 없어요. 살인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징역 20년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렵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정직한 위즈거 이 남자가 사실 변태 사이코 새끼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라고 위장한 나쁜 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